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 KNN 아침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맑은 하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0도, 섭씨 영하 6도, 체감온도 12도, 섭씨 영하 11도입니다. 낮에 잠깐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적으로 맑을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27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 15도, 섭씨 영하 9도입니다. 내일은 또 눈발이 흩날릴 예정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1월 14일) 금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 상단에 13일 맨하탄 타임스퀘어 메리언 마키스 호텔에서 열린 제51주년 뉴욕 한인의 밤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장면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스태핑 포워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마이클 블룸버거 뉴욕시장 등 주류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한인 사회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저희 KNN 방송과 MK73 채널에서는 저녁 종합뉴스 후 미주 한인날 기념식 장면을 녹화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이 플랭크 노더푸드 수석 경제학자는 12일 2011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주택거래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과 회복세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관망세에 있던 구입자들이 시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자전거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타커 주 하원 의원이 곧 발의할 이 법안은 차량국에 자전거를 등록한 후 번호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며 비용은 연 $10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 주인은 벌금 $100를 내야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17일까지 뉴욕시 요일별 주차 제한 규정이 해제됩니다. 시교통국은 제설 작업을 위해 14일과 15일 주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시사를 밝혔습니다. 16일은 일요일, 17일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탄생 기념일인 관계로 역시 주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일면 상단에 뉴욕 한인회의 창립 51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장면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용화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더욱 한인 1세대와 2, 3세대를 하나로 묶고 타인전 커뮤니티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설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포트리 학교는 내달 3일 각 학교별로 부채춤 등 무대 공연과 더불어 복주머니 만들기, 공기놀이 및 한복 입고 세배하기 워크숍 등을 선보이며 이튿날에는 학군 최초로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학군 내 한인 학부모 학생이 다 함께 모여 설잔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전자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인 E-Verify 사용 의무를 골자로 한 법안이 연방하원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연방하원 이민법 사소위원장인 엘튼 갤러거리 의원이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반드시 E-Verify 시스템을 통해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들의 합법 노동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불체자 고용을 전면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독립도서관이 예산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도서 구입을 중단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퀸즈 독립도서관이 최근 직원 해고를 막고 주 5일 이상 운영을 위해 향후 6개월간 새 도서와 DVD 등의 구입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금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하반기에 문화원 신청사를 착공하고 뉴욕시 주요 도서관의 한국 자료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문화원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신규 청사 건물 착공과 함께 뉴욕시 주요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호성 뉴욕 한인문화원장은
12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맨해튼 코리아 센터 인근 부지에 세워질 신청사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작업이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년 중으로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전 문화원장을 포함한 전 문화원 가족이 혼전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특히 뉴욕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아티스트들의 꿈인 뉴욕 문화원이 원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우성 뉴욕 한국 문화원장은 올해 문화원이 진행할 주요 계획으로 한국의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미 주류 사회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무용과 태권도를 전수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우진형 전 뉴욕 한국 문화원장이 한국의 국립도서관장으로 영전되어 뉴욕의 주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자료실을 설치하는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어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이 올해 한국문화원의 주력 사업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리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로 우리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성 문화원장은 올해 뉴욕시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을 위해 우선 콜롬비아 대학교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설치 첫 해인 올해 한 개 기관당 1000개에서 4000점의 서적과 DVD, CD 등 5,5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책정할 예정이며 설치 후 5년간 매년 200점씩 서적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원은 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설치 희망기관에 대한 공개 접수를 받아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달 말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12일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임을 열고 신임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지원 서류 등록 마감일을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뉴저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지원 서류 등록 마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12일 열린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까지 이현택, 이준호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모였지만 두 후보에게 증빙 서류를 받았다고 언론에 알린 김상진 공동의장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접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김상진 공동의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서류를 미제출로 판명했습니다. 오늘 1월 12일 현재까지 비대위 위원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 끝나지 않았고 피지컬리 보충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서류가 미비된 걸로 간주. 신임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던 7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당초 공고와는 달리 이현택 회장 후보가 이력서와 신원조회 증빙 서류 등 제출 서류를 뉴저지 한인회 비대위 측에 완벽히 제출하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까지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을 연장했었습니다. 그러나 12일 열린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임에서 회장 후보자들의 출마 의지를 고려해 등록 마감일을 또다시 28일 오후 5시로 연기하고 이 기간 동안 회장 출마를 원하는 일반 한인들의 후보 등록을 다시 접수받기로 하면서 지난 7일 이현택 후보의 단독 입후보 등록 자격을 인정했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8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재등록을 할 수 있게끔 결정을 했습니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뉴저지 한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11일 큰 눈이 내린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또다시 눈발이 날리고 다음 주 화요일경 또 한 차례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박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 일원에 큰 눈이 내린 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또 한 차례 큰 눈이 내릴 예정이어서 주말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말 늑장 제설 작업으로 수모를 겪은 뉴욕시 행정당국은 지난 11일 저녁에 내린 많은 눈들에 대한 제설 작업을 완벽히 마쳤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도 행정당국의 빠른 제설 작업으로 출퇴근 통행에 불편은 덜었지만 잇따른 눈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내린 눈은 일요일에 그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에는 또다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초에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져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눈 소식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 시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최장 31개월까지 후퇴했던 가족이민 1순위에서 3순위 부문이 또다시 일제히 동결되고 4순위 부문은 무려 24개월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1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4순위의 우선 수속 일자는 2000년 1월 1일로 공지돼 전달에 비해 2년 후퇴했습니다. 이 형제자매에 대한 가족이민 초청 기간이 9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다른 가족이민 부문은 모두 1월 수속 일자에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인 시민권자 미혼 자녀 부문은 2005년 1월 1일에서 멈췄고 전달 2년 8개월 후퇴했던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2008년 1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의 덕슐만 청장은 지난해 말 송년 모임에서 스위스은행인 UBS의 비밀 계좌와 관련된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IRS는 UBS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숨겨놨던 미국인 납세자들을 적발해 2억 달러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도 탈세 및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한 해외 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등 단속 지역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슐만 청장은 또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LA시 메트로버스 가운데 마지막 디젤 버스가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LA시는 이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버스만을 운행하는 시가 된 것은 물론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그동안 LA 시민들의 발휘되어진 메트로버스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LA시 메트로국은 지난 1993년 처음으로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2228대의 디젤 버스를 순차적으로 은퇴시켜왔고 오늘 마지막 남은 한 대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운행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디젤 버스 운행을 중단한 LA시는 이로써 세계 최초로 친환경 버스만을 운행하는 시가 됐습니다. Metro has become the first major transit system in the world to run entirely on clean alternative fuels. And we've been working on this since 1993. And when the Metro Board decided it was time for the agency to begin buying these alternative fuel powered buses. LA시 메트로 버스는 매년 4억 명이 타는 등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대중교통수단으로 현재 2221대의 천연가스 버스와 1대의 전기버스, 그리고 6대의 하이브리드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친환경 버스의 도입은 전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나쁜 도시 가운데 하나인 LA시의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ompared with diesel buses, our new CNG buses really reduces the cancer-causing particulate matter by more than 80%. So it's a huge deal. It's a big deal. We're proud to be here today. And as we have this new fleet, we avoid nearly 300,000 pound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each and every day. 친환경 버스의 유지 비용이 디젤 버스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아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LA시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 문제 측면을 고려할 땐 오히려 이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이 같은 시의 환경 보존 노력으로 인해 LA시 인근의 녹색 환경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That sky, this air, that scenery is here in no small part because of efforts like this and others to green this region, to invest in the technology that would protect the air and the people who live in our great town. 한편 LA시 메트로국은 앞으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양 전지판과 같은 에너지 절약 장치를 메트로 시설에 설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박진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진호 기자 전해주시죠.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차량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쌓여 있으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20분 정도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링컨 터널 역시 15분 정도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은 아직까지 양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리지 역시 출근길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 블러버드 근처 아직까지 정체 현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와이스턴 브리지 역시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 그룹 탁구 교실을 엽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은 운동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뉴욕 탁구장은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국악 공연 예술단인 청배 연희단이 뉴욕 한국문화원 주최로 오는 21일 오후 7시 모뉴먼트 포 사운드 원 공연을 합니다.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원이라는 주제로 청배, 울림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새해 첫 세미나를 27일 목요일 열린 공간에서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 과정을 시대 변화에 따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진꽃 예술원에서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신년 꽃꽂이 시리즈 특강을 진행합니다. 새해 꽃꽂이, 작품 꽃꽂이, 부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엽니다. 한미친선협회는 가든스테이트 오페라단과 함께 오는 15일 토요일 버겐카운티 정부청사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및 연방의원들과 주상하원 의원 및 쉐리프와 항만청 부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클로이스터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중세미술 분관으로 맨하튼 북쪽 포트라이언 팍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퀴크사 회랑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전시실에는 유니콘 테피스트리, 태고 지단회 등이 유명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입장 배지가 있으면 당일에 한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오늘의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통증병원 원장님께서 교통사고 후 어깨의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의 어깨의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빗장뼈가 부서진다든지, 그 다음에 팔에 있는 뼈가 부서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깨를 싸고 있는 막이 깨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가장 흔한 경우는 어깨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인대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팔을 위로 올릴 수가 없고 오른쪽 어깨가 손상이 됐으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깨를 둘러싸가지고 어깨를 못 움직이게 꽉 잡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프더라도 어깨를 매일매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깨가 굳어버립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4일 금요일 아침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한 주의 마무리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